후유증을 겪는 대표 사례. 세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냥부터 뭔가 좀 좋지가 않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수명이 늘어나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50대에서 한 약 40% 정도, 80세가 넘어가시면 거의 70% 정도가 되시고 특히나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거의 2.5배 정도 많으신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그렇죠. 거죠. 뭐 네. 하다못해 앉았다 일어날 때, 뭐 화장실을 갈 때, 얼른 멀리 갈 수도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뭐 통증도 문제입니다만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송 교수님? 우선 관절염의 단계를 살펴보시면요. 네. 관절염은 엑스레이 소견에 따라서 총 4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게 의심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 좁아지기가 시작해서 관절 간격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남아있을 때. 3단계는 연골이 점점 마모가 되면서 정상 관절의 2분의 1 이하가 남게 되고 4단계로 진행하면은 연골 손상 마모가 완전히 진행되어서 위아래의 뼈가 서로 맞닿게 되고 변형까지 진행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변경이나 운동 치료 등으로 비교적 잘 치료가 되는 반면에 2단계, 3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3, 4단계에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도 뭔가 이상한 증상이 느껴진다면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자꾸만 소리가 난다. 오, 이게 뭐 나사가 풀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실제 그 인공관절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는 증상입니다. 소리가 난다고? 네. 그 말씀하셨듯이 이거 인공관절은 인공 구조물이고 우리 몸에 없던 물질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공 구조물이 우리 인체 조직과 서로 균형을 이루게 돼 있는데 마모도 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주로 이런 소리는 무릎 앞쪽에서 맞닿아서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일부 연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네. 이 남아있는 연골과 무릎의 그 인공 구조물에 금속이 맞닿으면서 뭐 찌그덕찌그덕, 빠그닥빠그닥 여러 가지 증상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네. 대부분 이 엑스레이나 추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은 대부분의 무릎 소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리가 나는 경우에 무릎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근력을 키운다면은 아무래도 관절에 가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은 더 걱정하셔야 될 후유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붓고 열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안 좋은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 후에 붓고 열감이 있다면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인공관절이라는 그 인공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적 치료, 특히 감염증이 생긴 경우는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인공관절 이후에 이런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위험하고 힘든 합병증이 감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증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1% 내에서 아주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인데 네.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발생하고 반복되게 되면은 인공구조물을 제거해야 되는 정도의 아이고. 심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은 조기에 발견해서 이것을 2일이나 2주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시게 된다면은 인공관절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감염증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방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은 인공관절에 이런 감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은 큰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시고 네.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셔서 뭐 추가적으로 피 검사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주말 내내 비가 와서 아이고 무릎 피할게 무릎 시리다. 두들기시는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한 궁금증 좀 풀어볼게요. 예, 자 티벗에 위를 비롯해서 비장을 절제를 하고 췌장의 3분의 1을 절제를 하고 15년 동안 살고 있는데 배변 후는 팔에 힘이 빠지고 11시가 되면은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고 지하철에서 올라오면은 잠깐 길치가 돼서 인지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믹스 커피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아, 요거 이제 좀 그 수술과 관련된 질문이 먼저 들어왔네요. 예, 김 교수님. 예, 그 위, 비장, 췌장까지 절제한 걸로 봐서는 아마 위암이 좀 심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15년 동안 지내신 걸로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재발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덤핑 증후군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B12 결핍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 11시경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아마 식사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에 저혈당 이 오시지 않나 싶은데 그게 후기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탄수화물 위주 식사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좀 식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가 그 인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그 위 전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B12가 결핍하게 되면 빈혈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발이 저리거나 심하면 인지장애까지 올 수 있는 그 신경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결핍이나 이런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김규능 교수님 뭐 첨언하실 말씀? 대부분 다 김종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비장 절제하고 관련해서 비장 절제. 예, 예. 이 경우에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15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도 안 하고 수술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폐렴구균 그 예방 주사가 2가지 종류를 다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맞지 않으셨으면은 독감 예방 접종 하실 때 아니면 지금 가서 맞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바로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무릎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66세 남성입니다. 요새는 무릎보다는 주변이 욱신거리고 아픈데 왜 그런 걸까요? 요새 손가락, 팔목 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거든요. 콘도로이친도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그 무릎 수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10년 네. 전이라고 하면은 아마 인공관절 수술은 아니실 것 같고요. 아마 관절경 수술로 해서 연골판 부분 절제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연골판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무릎 주위에 관절염 이런 것들이 오기 쉬운데요. 관절염이 일단은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환자분이 얘기하신 거는 저기 류마티스 관절염을 얘기하셨는데 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달라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마모돼서 생기는 질환이지만은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면역 성분이 우리 몸속의 활액막을 공격하면서 무릎에 또는 전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무릎보다는 좀 더 작은 관절인 손이나 이런 소관절에서 증상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으시는데 콘주로이친 뭐 여러 가지 그 영양제를 굉장히 예. 많이 네, 네. 물어보시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려면은 대규모의 연구에서 잘 정제된 연구에서 임상적 의의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본인이 먹어서 증상 개선이 있고 또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약이라면 한 번씩 드셔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영양제보다는 병원 치료가 우선이라는 거 그럼요. 강조해드리고요. 네.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다 안 펴집니다.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다리가 다 안 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나서서 다리가 완전히 펴지지 않는 또는 이전에 구부렸던 것만큼 구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술 전에 인공관절 하기 전에 무릎이 다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는 수술 전에 그 변형이 가장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고요. 또 다리가 오다리 변형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리가 펴지고 구부러지는 기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항상 환자분한테 얘기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또 다른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이후에 구부리고 펴는 관절 운동을 매일 자주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무릎 주위의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가 뭐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뭐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을 네네. 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수술 이후에 반드시 동반되어야지 이 관절 운동 범위의 장애나 또 근력 그 주변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네. 이게 인공관절의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쓰면 쓸수록 수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쓰게 되면 지금 사례자분처럼 이제 이게 굳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걷기나 뛰기보다는 수영이나 자전거 같이 무릎에 부담이 좀 적은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아유, 저는 뭐 인공관절 수술 안 했는데도요 무릎이 아프고 아침에 되면 시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거 어떻게 관리하면 그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조만간에 이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버텨봅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미리미리 해야 되는 운동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나가서 한번 네. 그럼 같이 운동으로 배워볼까요? 예, 예. 요 가운데로 자리해 네. 주시고. 여기 준비물은 밴드 준비물은 필요한가요? 집에서 예. 밴드나 아니면 그냥 수건 같은 거로 하셔도 됩니다. 아, 수건도 좋고. 네. 예. 먼저 미리 이렇게 자리에 앉아 보시고요. 매트 위에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아서 무릎의 뒤쪽을 늘리는 운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무릎의 뒤쪽을 늘리는 운동을 할 때 아이고. 이게 양쪽을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러면 허리가 다칩니다. 꼭 한쪽은 구부려가지고 한쪽만 하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수건이나 밴드 같은 거를 발에다가 이렇게 끼워보도록 하세요. 자, 끼우고 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여기서 이거 운동하라 그러면 이렇게 등을 구부리시는 분들 많은데 등을 구부리면 운동이 안 됩니다. 허리를 세우고 자 이거를 쭉 잡아당기는데 네. 자 두 번째로 잘못하시는 건 이거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잡아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무릎 뒤쪽에 있는 근섬유들이 다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쭉 잡아당긴 상태로 자 지금 무릎 뒤쪽이 어떻죠? 당겨요. 쭉 당기죠? 네. 자, 이 종아리랑 무릎 뒤쪽이 쭉 당기는 느낌을 가지고 한 30초 정도 이렇게 버티고만 계세요. 버티고만 했네. 네, 이렇게 버티고만 계셔도 무릎 뒤쪽이 쭉 늘어나는 네, 늘어나네요. 그런 운동이 네.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 30초씩 이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무릎 뒤쪽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그 상태로 누워보세요. 이거요? 네. 아,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좋습니다. 누운 상태로 무릎의 앞쪽을 올리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보세요. 구부려? 그렇죠. 예. 한쪽만 예. 구부리고 최대한 자기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오케이. 자, 이러고 발을 딱바닥에 부딪히고. 여기 지가 나죠? 여기? 너무 불편하시면은 과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만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예. 다시 한번 쭉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로 역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데 이 정도만 하신다고 해도 무릎의 앞쪽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뒤쪽을 늘렸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릎의 앞쪽을 늘려주시게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역시 30초씩 하루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뒤를 늘렸고 앞을 늘렸으니까 그다음에는 옆에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옆이요. 옆으로? 네. 옆으로 누워보세요. 옆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균형을 위해서 아래는 약간만 구부려 보시고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자, 발목은 위로 깠다. 그렇죠. 올리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주세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고 이 무릎은 앞으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로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뒤로 가시는 거 괜찮고요.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로 한 15도, 30초 정도 올리고 역시 30초 정도. 하나, 둘, 여기가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네, 이 옆에 부분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나중에 무릎을 인공관절을 하든 고관절을 인공관절을 하든 걸을 때 제일 중요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30초 드는 거 하루에 3번씩만 해주시고요. 요 3종 세트를 꾸준히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인공관절하고 나서 재활 치료 기간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오, 여기 꾸준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앞뒤 옆으로. 시원해. 예. 그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